안녕하십니까. 에너지설비과의 홍성관입니다. 요번 여러분들과 함께 요번 주부터 공부하게 되는 교과목은 보일러 설비 공학 이론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보일러 설비 이론 교과목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제2장의 내용은 보일러의 구조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연력학에 관련된 증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이 대부분 배관공학 시간이나 그리고 공균행동 이론 교과목에 관련된 첫 번째 챕터 교과목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제2장의 보일러의 구조와 종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의 요번 장에서의 목표는 보일러의 구성 장치 그리고 보일러의 구조를 알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일러의 종류와 그거에 따른 특징을 알 수. 자, 먼저 보일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보일러가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란 밀폐된 여러가지 모양의 금속재 용기 내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해서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 열기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밀폐된 여러가지 모양의 금속재 용기, 이것을 우리가 보일러 본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보일러동, 보일러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료의 열에 의해서 우리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연소장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이런 보일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속 설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일러 본체가 있고, 그리고 연소장치가 있고, 그리고 부속장치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일러의 본체는 드럼이라고 하죠. 동과 관, 튜브, 관으로 되어 있으며 노라는 것은 뭐냐면 연소실을 말하는 겁니다. 연소실 내에서 연료의 연소요율을 받아 동 내에 물 혹은 다른 어떤 열매체를 가열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보일러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일러 본체에는 뭐가 있냐면 보일러 본체의 드럼이 있고요. 드럼 안에 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소실이 있고 그런 연소실에 의해서 열을 받은 연료가스에 의한 연소열에 의해서 매체가 물이 열을 받겠죠. 그래서 매체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증기와 온수가 발생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일러동을 다른 말로 보일러통 혹은 껍데기, 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보일러 드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는 동과 수관군과 연관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체,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어떤 수관, 그리고 배기가스, 연소열이 발생되는 배기가스, 연료가 탄 가스,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소장치는 사용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로 화염 및 고온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연소장치에는 연소실, 로가 있겠죠. 로가 있을 거고요. 로에서 연소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도가 다시 굴뚝을 통과하겠죠. 그 굴뚝을 우리가 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연소실에 연료가 타려면
연료를 분사시켜 줘야 되겠죠. 분사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분사시켜서 점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버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 이런 부분들, 나무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 올려놓고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반이나 이런 부분에 올려놓고 연소를 해야 되겠죠. 그 올려놓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화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일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일러를 보게 되면 보일러 동체가 있고요. 껍데기 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쉘 안에 당연히 물이 채워져 있는 수관군이 있을 거고, 연료가 탄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연관군이 있을 거고, 또 본체가 있겠죠. 그리고 연소장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소장치가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연소장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점화가 돼서 연료가 탐으로써 이제 연소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내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연료라고 한다면 어느 선반 같은 그런 부분에 올려놓고 연료를 올려놓고 태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소실, 노라고 얘기를 하고, 연료가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올려놓는 부분을 우리가 화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이 있겠죠. 지나가는 관, 이런 관을 우리가 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관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연관 보일러 바깥에 이 부분이 이제 쉘이겠죠. 쉘과 연관 사이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이 증발을 해서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기가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물이 증발을 하고 연소가스는 물에 열을 전달시켜주고 배기가스로 나가겠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일러의 안전장치인 안전밸브, 그리고 볼트너트로 이 부분을 풀러서 이 안 부분을 우리가 소재를 하기 위한 맨홀, 보일러 동체, 쉘, 보일러동, 보일러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쉘 안에 물이 차여져 있는 연관 보일러이기 때문에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급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러 본체인 보일러동, 드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럼은 이렇게 경판과 동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드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판을 한번 보게 되면, 경판은 이렇게 마구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막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도 있고요. 접시형으로 되어 있는 좀 납작한 부분이 있고, 더 납작한 평형 경판도 있습니다. 경판, 이 부분은 뭐예요? 동판이 되겠죠. 동판과 경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채워지겠죠. 이 쉘 안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드럼의 수위는 3분의 2에서 4분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이만큼이 3분의 2나 혹은 5분의 4 정도의 수위가 된다는 거고요. 고수위나 저수위에 주의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이 3분의 2하고 5분의 4 수위가 정상수위라고 본다면 정상수위보다 낮은 수위를 우리가 저수위라고 하고, 정상수위보다 물이 많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고수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계, 이런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육안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장치를 우리가 수면계라고 하는데, 보일러 동의 수면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 수위가 3분의 2에서 5분의 4인데 실질적으로 수면계 상에서는
약 절반 수위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 수위가 정상 수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상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게 이제 기름, 액체 연료를 분사시켜서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 버너가 되겠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버너들을 한번 갖다 놓아 봤습니다. 연소 장치죠. 이 중에서 연료를, 액체를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잘게 분사를 시켜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 안개처럼 분사시켜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져서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겠죠.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연소실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 펌프가 있고요. 연료를 분사시켜주는 노즐이죠. 요 끝부분이 노즐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염 검출기는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감지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추후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오일 필터가 있죠. 기름에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제진기, 오일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송풍기가 있죠. 송풍기. 그리고 연료, 액체 연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극을 두어서 뭐 10,000에서 20,000 볼트 사이 정도의 상당히 높은 전압으로 스파크를 튀겨주면 점화가 되겠죠. 그래서 점화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연료장치, 연소장치 봤고요. 보일러는 보일러 본체, 동, 드럼, 그리고 수관군, 연관군, 그리고 연소장치, 그리고 부속장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속장치, 보일러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속장치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안에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열매체를 넣어주면 그 열매체가 연소장치에서 열을 받아서 증기나 아니면 온수가 되겠죠. 그러면 증기나 온수를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보내주어야 된답니다. 송기장치가 돼야 되겠죠. 송기장치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자, 그런 다음에 그 열이 실질적으로 배기가스에서 버려지는 열, 여러 가지 열들이 있겠죠. 그런 열들을 다시 쓰면 좋겠죠. 재활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연료율 증대장치, 폐열 회수장치, 여열 증대장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연료장치 외에 우리가 송풍기를 가지고 연료가 잘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풍장치가 필요하겠죠. 통풍장치. 그리고 연소가스가 나가면 그거를 버리면은 공기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집진을 시켜줘야 되겠죠. 재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출장치는 뭐냐면 송기장치, 물이나 온수나 증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물이나 온수 이런 것들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분이라든지 뭐 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슬러지화 되어지기도 하고 물 수면 위에 떠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버려주는 장치를 우리가 분출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안전밸브라든지 방폭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일러를 안전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수면을 볼 수 있겠죠. 수면계. 그리고 압력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되는 뭐 급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일, 기름의 뭐 소비량이라든지 가스 소비량 이런 것 같은 유량계가 필요하겠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부속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속설비, 부속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을 이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 방향에 따라서 동이 세워져 있느냐, 이평 보일러, 동이 눕혀져 있느냐, 횡형 보일러, 연소실이 연소장치가 즉 연소장치, 연소실이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가 외분식 보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소실이 안에 동 안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내분식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순환 방식, 물을 자연적으로 동네에 물이 그냥 채워져 있고 온도의 밀도 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순환을 하면 자연순환식, 강제적으로 펌핑을 해서 순환을 시켜주면 강제순환식 보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가열 형식이라든지 열 매체에 따라서 보일러의 종류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체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통, 쉘, 통이 원형이다.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통형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 기본적인 노통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죠. 연관 보일러, 그리고 노통과 연관을 같이 병행한 보일러를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통 보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이 있으면 드럼이죠. 쉘이 있으면 쉘 안에 물이 채워져 있고 물 안에 연소가스, 연소된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큰 통이 있죠. 이거를 노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통, 연소로, 로통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원통 형식의 보일러긴 한데 원통 형식의 보일러에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연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연소실에 지나가는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거죠.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관을 우리가 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 중에 노통 보일러라고 볼 수 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평 노통 보일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노통 연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에 노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버너가 있잖아요. 버너, 연소장치가 있고 연소장치에서 연소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노통이 되겠죠. 연소실 겸 노통이 되겠고 노통이 채워진 다음에 다시 연소가스가 원패스, 투패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소실로 연실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패스, 투패스 되는 연료가스가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이 관들이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관들이요. 단면들이 이거를 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관과 노통이 같이 있는 보일러죠. 노통 연관 보일러 눕혀져 있네요. 횡형 노통 연관 보일러 되겠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를 조금 좀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연소장치에서 연료가 연소가 되고 노에서 연소가 되죠. 노통이죠. 통해서 원패스, 투패스, 쓰리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부에서 연도를 통해서 연돌로 배기가스가 지나가겠죠.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를 실제적인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버너죠. 이 노통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이 연관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관 보일러 되겠습니다. 관 속에 연관 보일러는 관 속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데 관 속에 물이 흐르고 외부에 반대로 열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일러를 우리가 수관 보일러라고 하고요. 증발량이 큰 대용량 보일러, 고압 증기의 발생에 적합한 그런 보일러를 우리가 수관 보일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드럼이 있다.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이렇게 순환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수 드럼 자체가 없는 수관식 보일러를 우리가 관류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효율, 대용량, 그리고 기수 드럼이 없다. 증기와 물이 공존되어 있는 드럼을 우리가 기수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수 드럼이 없다. 고압 보일러로 적합하죠. 자, 그리고 주철제 섹션 보일러. 주철제로 만든 보일러를 우리가 주철제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통형 보일러, 연관, 노통 연관 보일러, 뭐 이런 보일러들, 그리고 수관 보일러 이런 부분, 관류 보일러들은 대부분 강철제 보일러, 강철을 가지고 보일러를 제작했다면 주철제 보일러는 주물을 이용해서 센 물을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든 각각의 섹션이 있는 거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조립을 해서 보일러를 만든 것을 우리가 주철제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철의 특징은 취성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취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 보일러는 적당하지가 않고 저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주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내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철제 보일러보다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특수 보일러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강철제 보일러나 주철제 보일러 이런 부분들 외에 우리가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특수 연료를 이용한다든지 열 매체, 물이 아닌 다른 뭐 수은이나 다우섬이나 카네크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열 매체를 가지고 물과 물 대신에 이렇게 열 매체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우리가 열 매체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냉동에서 배웠듯이 간접 팽창식과 같은 브라인을 사용하는 것처럼 특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서로 열교환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은 실질적으로 장치 내에서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실제 쓰는 것은 열을 전달된 간접 열을 가해서 온수가 되거나 증기가 된 그 열매체인 물을 쓰는 그런 보일러를 우리가 간접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관 보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보일러를 보면 지금 보면 윗 부분에 드럼이 있죠. 드럼이 있고 드럼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관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이 이게 수관입니다. 수관이 있고 지금 이제 레일이 있는데 레일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공급을 받으면 들어오면서 이제 연소가 되고 다 연소가 되면 이제 재로 이제 버려지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연소가스가 연소실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수관에 채워져 있는 물에 열을 전달해주고 이 수관에서 증발된 증기가 기수드럼으로 올라가고 물이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증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이런 고압용 대용량으로 적합한 보일러를 우리가 수관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서 봤을 때는 자연순환식 보일러가 되겠고요. 지금 본 부분은 다른 수관 보일러의 다른 전면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수관 중에 강수관 있죠? 내려간다는 겁니다. 물이 내려가는 관이 있고요. 배기구도 보이고 공기가 흡입이 되고 송풍기에 의해서 공기가 공급이 되고 버너에 의해서 지금 수관식 보일러인데 버너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이제 액체 연료에 관련된 그런 수관식 보일러로 보여집니다. 수관 보일러.
실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기수드럼입니다. 기수드럼.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연소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하부에도 드럼이 하나가 있죠. 이건 수드럼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고, 윗부분의 기수드럼은 실질적으로 연소 장치에서 열을 받은 물과 증기가 같이 있는 이제 기수드럼이 되겠죠. 자, 보시면 아주 단순화된 모형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순환식 위에 기수드럼과 밑에 수드럼이 있는 수간 보일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수드럼이 있는데, 기수드럼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 펌프를 이용을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순환식 수간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순환식 수간 보일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 보일러 자체의 단순화된 모형에 드럼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급수 펌프에 의해서 물이 지나가는 거죠.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관 보일러인데 드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관류 보일러라고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보일러의 대표적인 벤슨 보일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 관리 보일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에 의해서 수관에 물을 공급해 주면 연소열에 의해서 물이 증기가 되거나 온수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비를 우리가 순환비라고 하는데, 순환비가 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료 보일러는. 주철제 섹션 보일러의 사진입니다. 섹션 보일러. 앞쪽에 연소 장치가 있고 각각의 주름 지어진 섹션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센 물로 어떤 틀에 부어서 섹션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립을 해서 보일러를 만든 거죠. 주철로 된 주철제 섹션 보일러. 열매체 보일러입니다. 물이 아닌 열매체, 다른 열매체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다우섬, 모빌섬, 세큐리티 53, 카네크롤, 수은, 이와 같은 비열도가 낮은 성질을 이용해서 낮은 압력하에서도 고온을 얻어내는 형식의 어떤 보일러를 우리가 열매체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상당히 낮은 압력하에서도 상당히 고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체를 이용해서 그 열매체에 의한 고온을 가지고 온수를 만들거나 물을 어떤 고온의 증기로 만드는 그런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동성 액체이고 덜어는 인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체가 새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밀폐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간접 보일러입니다. 간접 보일러는 실질적으로 1차 보일러에서 열을 우리가 보유한 매체가 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이 계속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장치 내에서만 순환을 하는 거죠. 장치 내에서만 순환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비하고 쓰는 그 물은 어떤 증발 드럼으로 들어가서 증기가 돼서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이런 보일러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럼으로써 우리가 수간 보일러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석입니다. 스케일.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부분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불순물들이 약간은 뭐 연질 혹은 경질화되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질 스케일 혹은 경질 스케일 이러면서 벽부에 이렇게 끼게 된다. 물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석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케일이 끼면 청소를 해야 되고 혹은 세관을 해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간접 가열 보일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스케일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죠. 연소실의 위치에 따라서 보일러를 분류를 한다면, 연소실이 보일러 동체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분식 보일러, 바깥에 나와 있느냐, 외분식 보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는 공장에 사용하는 보일러, 난방용이냐, 선방용이냐, 혹은 이동이 가능하냐, 아니면 정치, 한 곳에서 계속 사용하는 보일러냐, 온수 보일러냐, 증기 보일러냐,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연료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재료에 따라서도 많이 나누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분식 보일러와 외분식 보일러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버너 자체가 바깥으로 나와져 있고 연소실이 밖에 있죠. 이 보일러 통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게 외분식 보일러, 보일러 통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내분식 보일러, 이렇게 봅니다. 내분식 보일러는 열 손실이 적겠죠.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양질의 연료를 사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연료, 즉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에 적합한 보일러를 내분식 보일러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외분식 보일러는 열 손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소실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연소실 표면에서 바깥으로 방사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탄 다음에 불순물이나 아니면 재가 남게 되면 그 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분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쓰레기를 태울 수도 있고요. 나무를 태우고 석탄을 태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분식 보일러에는 연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러의 각 종류에 따른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특징 중에 종류에 있어서는 보일러 본체의 구조에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가 종류를 살펴보고 특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라 함은 원통형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노통 보일러죠. 노통 보일러에서 노통 외에 연관이 들어가 있는 노통 연관 보일러, 그 외에 이제 연관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 자체에 물이 지나가는 수관 보일러, 바깥에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거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구조에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 노통 보일러, 원통형의 동체 내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노통을 설치한 보일러를 우리가 노통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노통이 한 개인 것을 우리가 코리니시 보일러,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랭커셔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구조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노통이 길어지게 되면 그 노통과 노통을 우리가 조인팅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스 조인트라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통 부분에 연소가스가 지나가는데 노통이 너무 길어지면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보일러의 바깥에 있는 쉘 바로 안쪽에 있는 노통 바깥에 있는 물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갤러웨이 관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통 안 부분이 쭈글쭈글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파형 노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으로는 전열 면적이 커서 증발량이 많고 뭐 효율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후로 나오는 보일러들 중에는 좋지는 않죠. 이제 수부가 크므로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크므로 보유 열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이 많기 때문에 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변동이 적다. 전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간 보일러나 노통 연관 보일러에 비해서 전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이다. 50-60% 정도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통이 있습니다. 노통. 가운데 있는 게 노통이죠. 그리고 이 안에 연소 가스가 지나가죠. 노통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코르니시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르니시 보일러는 노통이 한 개며 동의 중심, 껍데기, 쉘이죠. 쉘의 중심과 그리고 보일러 동체와의 중심이 노통의 중심과 쉘, 보일러 본체와의 중심이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편심을 함으로써 한쪽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한쪽은 좁은 공간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물이 많고 이쪽은 물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일러의 연소가스와 접촉하는 면적에 의해서 물이 데펴진다면 좁은 부분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 부분들은 빨리 데펴질 거고 넓은 부분들은 늦게 데펴지겠죠. 열 용량이 큰 부분은 온도 변화가 늦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은 빨리 가벼워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그리고 이 물은 늦게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일러의 순환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는 관수의 원활한 순환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일러수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동과 보일러 동체의 편심을 갖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노통이 두 개인 랭커셔 보일러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통 보일러에 노통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간에 그 노통을 단편적으로 노통만 보게 된다면 연소가스가 지나갑니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데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이 노통이 상당히 길면 하나로 만들면 이게 처지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보강의 측면이 요구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 길이만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조인팅을 우리가 애덤스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통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순환을 할 수 있게 큰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겠죠. 노통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갤로웨이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순환이 좋아지고 물이 순환하는 이 관의 표면적만큼 전열 면적, 즉 배기가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연소가스와 위아래에 있는 그 물이 지나가는 관 통로와 접촉하는 면적, 전열 면적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노통 자체도 구조물이 세워지는 것 같으니까 노통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을 갖게 되겠죠. 자, 애덤슨 조인트. 애덤슨 조인트는 평형 노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이 되면 보통 0.9에서 1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신축의 조절과 보일러 노통의 신축, 온도에 따른 팽창과 수축, 그거에 대한 신축,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증기가 새는 것을 방지한다. 보강도 해준다. 강도적인 보강. 갤로웨이 관은 전열 면적을 증대시키고 물의 순환을 촉진하고 그리고 노통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에 접촉하는 면적은 증가하지만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을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통풍 저항을 크게 만들어 주겠죠. 자, 노통. 그런 노통이 실질적으로 밋밋한 노통을 우리가 평형 노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굴곡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파형 노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노통이죠. 노통 연관 보일러가 되겠네요. 노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갤러웨이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덤스 조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지금 노통의 내부를 보게 되면 주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주름이 지어져 있죠. 주름이 지어짐으로써 노통을 강도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전열 면적을 크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만드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질 거고요. 이런 파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 파형 부분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장단점을 많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통에 관련해서 구조적인 장점, 단점,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연관 보일러. 보일러 통 안에 다수의 가는 연관을 장치하여 그 속에 연소가스를 통하게 한 보일러로서 보일러 통 하부에 연소실을 만들어 연소가스가 통의 하부를 가열하고 후부의 연기실, 다음에 연관을 지나 통의 옆면을 가열한 후 굴뚝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관 보일러다. 특징으로는 전열 면적이 커진다. 노통 보일러보다는 전열 면적이 커지겠죠. 증발량이 많고 효율이 좋다. 비교적 증기를 빨리 얻을 수 있다. 노통 보일러보다는 구조가 복잡하며 연관부의 고장 발생이 잦고 내부 청소나 점검이 곤란하다. 기관차 보일러 혹은 쾌환이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노통 연관 보일러. 노통과 연관이 같이 있는 거죠. 노통 보일러와 연관 보일러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보일러로 쾌환이 선박형 보일러 원통, 2평, 패키지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보일러의 크기에 비해 전열 면적은 넓어지고 효율은 약 85에서 95%라고 볼 수 있고요. 열기 효율이 되겠죠. 설치가 간단하고 수간식에 비해 설치비는 저렴. 노통에 대한 내분식이므로 열 손실이 적고 증발 속도가 빠르고 스케일이 부착이 쉽다. 내부 청소가 곤란하다. 선박용이나 하우덴 존슨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통이 설치되거나 그리고 이제 연관 보일러 부분 등에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테이, 버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구조물을 잘 지지해주고 강도상으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재를 우리가 스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테이의 재료에 따라서 어떤 이제 환봉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바스테이라고 하고요. 이제 경판이 있으면 경판에 이렇게 봉을 가지고 볼트 너팅으로 이렇게 쬐어줌으로써 이렇게 고정시켜줘서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스테이. 보일러의 드럼은 동판과 경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때 경판과 동판이 접촉되는 부분에 강도상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판과 경판이 접촉되는 부분에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사 스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동판과 경판을 지지해 주는데 이제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양단에 볼트 너팅으로 이렇게 동판과 경판을 보강을 해주는 이런 스테이를 우리가 거시 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볼팅으로 스테이 해주는 것을 볼트 스테이, 관이죠. 관을 가지고 우리가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튜브 스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드 스테이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란 강도가 약한 부분에 강도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음 부분, 바 스테이, 봉, 튜브 스테이, 튜브를 가지고, 볼트 스테이, 나사를 버팀목을 가지고, 거시 스테이는 주로 동판과 경판을 연결하는 부분에 강도를 보강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이드 스테이, 실형 스테이라고도 하죠. 실형, 버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동판과 경판을 보강하는 부분에 스테이를 우리가 거시 스테이라고 했는데, 이 거시 스테이의 지금 경판의 끝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인 노통과의 그 공간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breathing space라고 얘기를 한다. breathing, breath, 숨 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노통이 열 받으면 볼록하게 올라오고, 열을 받지 않으면 수축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노통이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breathing sp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통 보일러의 경우 경판과 동판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거시 스테이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시 스테이의 하단부와 노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하고, 최소 약 225mm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됨으로써 우리가 노통의 팽창 수축에 의해서 팽창 수축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구식이라는 게 생겨요. 부식의 일종이죠. 부식의 일종인데, 구식 혹은 그루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구식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철사가 있으면 철사를 끊으려면 철사를 이쪽으로 제꼈다 저쪽으로 제꼈다 계속 하다 보면 철사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철사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굽힐 때 이렇게 수축 팽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크랙이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구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관 보일러의 어떤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수 수관과 동으로 구성된 고온 고압, 증기용 보일러, 중량용 이상의 보일러에 적합하다. 구조상으로는 수관 보일러는 많은 수관들을 상하에 드럼에 연결한 보일러로서 관내 물을 가열하며 상부 드럼을 기수 드럼, 하부 드럼을 물 드럼, 수드럼이라고 한다. 전열 면적이 크고 증기 발생이 빠르고 증발량이 큰, 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뭐에 비해서 노통 보일러, 원통형 보일러보다 보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 시에 피해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수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청소하기, 그리고 검사하기, 수리하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수관 때문에 스케일이 부착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생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어주는 급수, 그 급수 전처리, 급수 처리,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일러의 특수 보일러 중에 우리가 간접 보일러라든지 열매체 보일러, 특히 간접 보일러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쓰기도 하는 거죠. 종류로는 우리가 이런 수관 보일러가 자연순환식 보일러냐 강제순환식 보일러냐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관 보일러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수드럼, 수드럼이 없는 수관으로만 이루어진 보일러를 우리가 관류 보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관의 한쪽 끝에서 급수를 펌프로 압입하여 도중에서 차례로 가열, 증발, 과열 이렇게 시켜서 증기를 공급해주고 송출하는 그런 보일러죠. 관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증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전열 면적당 보유 수량이 적고, 그리고 압력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급수량이라든지 연료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동으로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자동 제어 장치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고압용 대용량 보일러에 적합한 관류 보일러가 되겠고요. 종류로는 슐저나 벤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압 대용량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제 섹션 보일러,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 마디, 이런 sek션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주물로 만들어진 그런 섹션들을 조합을 해서 플랜지를 맞추어서 볼트로 조이게 해가지고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증기 보일러나 온수 보일러가 있지만 주로 난방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저압 보일러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주물로 제작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전열 면적이 크고 전열 면적이 크니까 효율이 좋죠. 하지만 주철제의 어떤 재료적인 특징으로 저압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주철이기 때문에 내식성 그리고 내열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섹션을 가감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일러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섹션을 다 분리를 해서 다른 부분에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조립을 해서요. 자, 온수 보일러, 증기 보일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일러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보일러의 명칭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지금 보시게 되면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 여기 보이네요. 아랫부분 이렇게 드럼이 보이죠. 윗부분이 기수드럼, 아래가 수드럼, 여기는 연소장치, 그러니까 수관식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고요. B 부분은 관류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소장치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지금 개폐 연소실을 지금 열어놨죠. 케이싱을. 그 부분에 이제 연관이 지금 듬성듬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소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노통 그리고 연관 보일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전해준 열을 물과 증기에 전달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열교환이 일어나는 곁 표면 이 부분, 즉 물과 연소실에 의한 열이 물과 증기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열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체는 쉘이죠. 쉘. 드럼이라고 볼 수 있고 쉘이라고 볼 수 있고 노는 연소실을 말하는 거고요. 연도는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통 보일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통 보일러, 노통 보일러. 노통이 한 개인 코르니시 보일러와 노통이 두 개인 랭커셔 보일러가 있다. 수관 보일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 및 취급이 용이하다. 물이 많으므로 안전면에서 유리하다. 이제 보일러의 보유 수량이 많으면 사고 시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많으므로 안전면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중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효율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열 면적이 넓을수록 효율은 좋아집니다. 전열 면적이 제일 넓은 것은 우리가 수관 보일러 중에 관류 보일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연관 보일러,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제 노통 보일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을 벌써 알려드렸네요. 자, 노통 보일러는 내부 청소가 힘들고 고장이 많으며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다, 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노통 보일러는 내부 청소가 간단하죠. 고장날 위험이 별로 없죠. 이제 관이 많을수록 고장날 위험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원통형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크고 구조적으로 고압 대용량에는 사용이 부적당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수관식 보일러는 고온고압 증기용으로 중용량 이상의 보일러에 적합하며 전부 내분식이다. 수관식 보일러는 내분식이나 외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관식 보일러는 외분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니시 랭커셔 보일러의 노통은 가급적 제한 없이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 코르니시 보일러는 노통이 하나고요. 랭커셔 보일러는 노통이 2개였죠.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도상에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게이지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게이지 압력. 보일러 동 상부 부분에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이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는 압력계가 설치가 되겠죠. 그 압력계를 보고 최고 사용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내분식, 외분식 보일러의 연소실, 비교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외분식 보일러는 휘발분이 많은 석탄은 적당치 않다. 자, 외분식 보일러는 연료의 제약이 없다. 아무 연료나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갤로웨이 관의 설치 목적을 말하시오. 갤로웨이 관은 노통에 설치하는 관이죠. 수직으로 설치하는 관을 말하는 거죠. 이 갤로웨이 관을 설치를 함으로써 노통 보일러의 강도를 보강을 할 수가 있고 전열 면적이 증가가 되고 위아래의 관을 갤로웨이 관을 통해서 보일러 수가 순환을 하게 되겠죠. 보일러 수의 순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갤로웨이 관을 설치함으로써 노통에 지나가는 배기가스가 방해가 되죠.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에 방해가 되니까 통풍력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청소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관리하는 부분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애덤슨 조인트는 이런 노통을 길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0.9m나 1m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조립을 함으로써 강도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노통의 신축, 팽창과 수축에 의한 신축 이음을 우리가 애덤슨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시스테인은 동판과 보일러의 동판과 경판이 만나는 이 부분에 버팀목 스테이 중에 동판과 경판을 보강을 해주는 강도를 보강해주는 스테이를 거시스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거시스테이와 그리고 노통과의 이 간격을 우리가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노통의 부동 팽창을 할 수 있는 숨 쉬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225mm 이상 띄우는 부분으로 이 공간을 둔다라고 해서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